요즘에 이제 풀아치 정말 다양하죠. 인터넷에 이제 추천하는 게 다 달라서 정말 어떤 재료가 좋은 건지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각 재료들의 장단점을 솔직하게 비교해드리고 어떤 경우에 어떤 재료가 적합한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년차 보철가 전문의 디지털 정원장 정유석입니다. 지르코니아로 풀아치 임플란트 하면 나중에 다 깨진다던데요. 티타늄 바를 꼭 넣어야 튼튼하다고 들었어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오늘 이 고민 풀아치 한 500여 케이스 이상 한 경험을 바탕으로 시원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 풀아치 재료들을 조금 비교해 볼 건데요. 첫 번째는 티타늄 바 위에 이제 상부에 이제 지르코니아가 올라간 보철. 두 번째는 티타늄 바 위에 이제 지르코니아가 아니라 플라스틱 같은 재료인 아크릴이라는 재료가 올라가는 거.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되는 구조가 아니라 통으로 지르코니아인 이 세 가지 보철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원장님, 티타늄이 가장 튼튼하고 오래 쓰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풀아치에 티타늄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금속을 덧대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강도가 조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제 손에 있는 이 티타늄 바가 이제 임플란트끼리 연결해주는 이제 금속 프레임입니다. 제가 직접 원내에서 디자인하고 이제 가공한 거거든요. 티타늄 바는 기술이 어려워서 이제 치과들이 꺼린다, 못한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에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블렌더 같은 3D CAD 프로그램과 고성능 메탈 밀링기를 사용을 하면 오차없는 정밀한 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티타늄 바가 언제 필요한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뼈 흡수가 굉장히 심해서 이제 보철물 부피가 굉장히 커야 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한 22mm가 넘어가면 지르코니아만 가지고 만들 수가 없다고 하거든요. 상부 구조를 지르코니아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르코니아가 차지하는 부분이 작아지기 때문에 너무 큰 경우에 못 만드는 경우엔 티타늄 바를 꼭 써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갈이가 굉장히 심한 이런 고위험 환자분들은 티타늄 바를 써주는 게 좋습니다. 이 할머니는 힘이 약하고 왜소해 보여서 티타늄 바를 안 쓰고 풀 지르코니아로만 갔었는데 이렇게 지르코니아가 다 갈리고 지르코니아 보철이 깨져서 오셨습니다. 이갈이가 있거나 이를 꽉 물고 주무시는 이런 악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티타늄 바를 넣어주는 게 조금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맨 뒷부분에 이렇게 시소처럼 뜬 부분을 캔틸레버라고 부르는데요. 치아가 눌리는 부분이랑 임플란트 간격이 굉장히 멀잖아요. 이렇게 이 먼 경우가 두 치아가 이상인 경우에는 이게 힘을 많이 받아서 이제 지르코니아 보철이 부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티타늄 바를 꼭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원장님은 티타늄 바 잘 안 하신다고 들었어요. 저는 이제 모든 환자분들에게 티타늄 바를 권하진 않습니다.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티타늄 바는 이제 튼튼하기는 하지만 이제 구조적인 딜레마가 있습니다. 티타늄 바 방식은 금속 뼈대 위에 다른 재료를 얹는 이중 구조입니다. 보통은 이제 지르코니아를 많이 올리게 되는데요. 금속이 있는 만큼 올라가는 이 상부 구조물은 얇아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부에 올라가는 지르코니아가 깨질 수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살펴보면 파절로 인한 이 리메이크 비율을 조금 살펴봤는데요. 퍼센트를 따지면 프레임이 없는 지르코니아가 오히려 더 안 깨졌다, 파절률이 더 낮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티타늄 위에 지르코니아 올라간다고 안 깨지는 게 아니구나, 그런 부분을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두 가지 재료를 이제 시멘트로 붙인 거기 때문에 이제 장기간 쓰다 보면 접착제가 좀 약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상부 구조가 분리되거나 세균 침착이라든지 그런 오염이 될 수 있게 되거든요. 또 세 번째 딜레마는 금속 구조물이 있어서 약간 어두워 보이거나 좀 비쳐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티타늄 바 위에 이제 아크릴을 올린 건데요. 까맣게 비쳐 보이게 됩니다. 티타늄 바에 이제 지르코니아를 올린 경우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덜한데 두께가 얇게 되면 지르코니아도 이제 투과가 되기 때문에 조금 어두워 보일 수 있는 구조적인 딜레마가 존재합니다. 또 요즘에 이제 비용을 낮추려고 티타늄 바에 아크릴을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제 아크릴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수분을 흡수해서 장기적으로 이제 변색이라든지 좀 냄새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틀니도 그런 다 아크릴 재질 아니냐 이렇게 반론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틀니는 빼서 세척도 하고 이제 틀니 세정대에도 담글 수 있지만 아크릴 풀아치는 잘 때 빼서 이제 세정액에 담가두거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래 쓰게 되면 오염이 조금 심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외국의 아크릴 풀아치를 한 환자분 케이스 사진인데요. 아래쪽은 금속 바에 위에 이제 아크릴을 깎아서 끼워준 사진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이 지금 깨끗한 상태잖아요. 이렇게 들어갔던 보철이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위쪽 지르코니아에는 때가 많이 안 끼었는데 아래쪽에는 굉장히 변색도 많이 되고 때도 많이 끼고 지저분한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크릴 풀아치는 이런 오염도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오래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료는 아니고 또 깨질 수 있는 문제들도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프라치 제로로 일단 통지르코니아가 1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제 위생과 잇몸 건강 때문인데요. 임플란트를 오래오래 쓰려면 뼈가 녹지 않아야 하는데 뼈를 보호하는 건 결국 건강한 잇몸이거든요. 최신 임플란트 치의학 제로본 로스라는 책의 내용에 따르면은요, 고광택으로 연마된 지르코니아는 잇몸 친화력이 우수해서 이제 세균의 침투를 효과적으로 막아줍니다. 첫 번째 A 사진은 잇몸에 넣기 전에 지르코니아 보철입니다. 그리고 B 사진 같은 경우는 이 지르코니아 보철을 한참 쓰시다가 나중에 이제 풀어가지고 한 본 사진인데요. B 사진을 보면 빨갛게 뭐가 붙어 있잖아요. 빨간색은 이제 피가 아니라 상피세포가 와서 들러붙은 겁니다. 회색 부분이 이제 티타늄인데요. 티타늄에는 저 빨간색 부분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티타늄이 생체 친화성이 좋긴 하지만 세포가 와서 붙을 정도의 친화성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다음 사진을 보시면 지르코니아랑 티타늄의 경계를 보여주는 그림인데, 지르코니아에는 그 에피델리움이라는 상피세포가 와서 붙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티타늄 같은 경우는 그런 상피세포까지 붙지는 않고 결합 조직만 이렇게 오거든요. 이 정도로 지르코니아가 생체 친화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세균들이 타고 내려가려면 뭔가 보호막이 필요하잖아요. 지르코니아 같은 경우는 저런 상피세포가 꽉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잇몸을 더 보호하고 임플란트를 보호하는 기능이 티타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우수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한 덩어리로 돼 있어서 이제 이음새가 없게 됩니다. 그런 일체형 구조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균이 서식할 그런 틈이 없고 지르코니아가 때가 잘 안 끼거든요. 그래서 위생 관리가 굉장히 쉽습니다. 10년, 20년 편안하게 쓰시려면 이렇게 관리가 잘 되는 재료가 좋은 재료가 아닐까 생각하기 때문에 통지르코니아를 1순위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래도 지르코니아 하면 좀 깨진다고 듣긴 했거든요. 가장 큰 걱정거리 지르코니아 파절, 이제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계 연구에 따르면 이제 통으로 만든 지르코니아 전압 보철의 성공률이 이제 90% 이상입니다. 제 경험상으로도 지금 한 500여 케이스 했는데 파절 문제는 10건이 안 되도록 굉장히 극히 드물었어요. 과거 이제 왜 깨졌나 좀 살펴보면 재료의 강도보다는 적합도의 문제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철물이 임플란트와 이게 잘 맞지 않는데 억지로 조이면 내부에 큰 힘이 가해져서 이게 파절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사이즈가 안 맞는 신발을 억지로 신으면 이제 발이 아픈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오차를 줄이는데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석고지그를 통해 그 오차를 보상을 해서 접착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오차가 보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이제 포토그래메트리라는 기술을 사용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기술을 이용을 하면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정밀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해서 지르코니아를 만들어서 이제 응력 없이 잘 장착이 되게 되면 지르코니아는 쉽게 깨지지가 않습니다. 전 세계 프라치 임플란트의 표준을 만든 노벨 바이오케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임플란트계의 명품 스위스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18년 동안 통지르코니아 보철물을 연구하고 지금은 이 보철물을 노벨 프로세라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프라치의 원조 이제 명품 브랜드가 이제 왜 통지르코니아를 선택을 했을까요? 단순히 싸서가 아닙니다. 18년간 이런 수천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를 하면서 가장 안정적이고 위생적이라는 걸 좀 입증을 했기 때문입니다. 132편 이상의 논문으로 이제 검증을 했고요. 5,500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7,500개 이상의 프라치 보철을 제작을 했는데요. 그 결과 12년 동안 이제 98.2%의 생존율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노벨 바이오케어는 이제 통지르코니아 이제 프라치 보철물에 10년 보증을 제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르코니아가 오차를 줄이고 제대로 잘 만들게 되면 이렇게 강하고 깨지지 않는 보철이라는 걸 좀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 게 이제 통지르코니아 보철이 깨지면 이거는 수리하는데 힘들다,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만에 하나 문제가 생겼을 때도 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환자분의 치아 디자인 데이터, 디지털 트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쌍둥이 같은 게 이제 병원 컴퓨터에 영구적으로 보존이 됩니다. 지르코니아 보철이 설사 깨진 경우에도 이제 처음부터 본을 틀 필요가 없이 저장된 데이터로 신속하게 보철물을 깎아서 만들기만 하면 되는데요. 이에 반해서 이제 금속바에 이제 지르코니아가 올라간 경우에는 그 기존 바를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끼웠던 걸 빼서 금속바 위에 지르코니아를 털어내고 그 위에 다시 지르코니아를 붙여서 껴드려야 되잖아요. 이에 반해서 이제 통 지르코니아를 만든 경우에는 미리 연락만 주시면 미리 깎아놓고 다음 내원시에 오시면 바로 새로 지르코니아 보철물을 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치과도 이런 식으로 자체 진료 보증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하고 끝이 아니라 이런 사후 관리까지 책임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많이들 걱정하시는 부분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지르코니아는 굉장히 돌처럼 단단해서 이제 맞물리는 치아를 망가뜨린다. 그리고 그 힘이 임플란트에 전달돼서 임플란트를 망가뜨린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요. 과거에 지르코니아가 처음 나왔을 때는 그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강도가 금속만큼 굉장히 세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랬는데요. 아까 18년 동안 통지르코니아 성공률에 대한 걸 보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도 뭐 반대편 치아가 다 망가져서 큰일이 났다, 이런 것들에 대한 건 전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치아를 망가뜨리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티타늄바도 훌륭한 기술이고 꼭 필요한 분들도 계십니다. 실제 저도 필요하면 정말 사용을 하고 있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많은 경우 정밀하게 제작된 통 지르코니아만으로도 충분히 안정적이고 위생적입니다. 전문가와 정밀하게 진단한 후 본인에게 꼭 맞는 옷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정원장 정유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